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살까 팔까 TV 2월 1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슈 종목 분석 종목들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지능 연구원 나와주세요. 선희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네,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이벤트 당첨의 정답이었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 목요일날 파랑, 빨강에서 파란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때 파랑 옷이 더 잘 맞추셔서 파랑 옷을 맞추신 저희 구독자께 이마트 10만원 상품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지난주 리뷰하고 네네. 바로 발표해 주시고요. 네. 자, 첫 종목입니다. 지난주 첫 종목, 목요일 첫 종목 금호석유를 분석했었는데 이날 금요일 날은 살까 의견이었어요. 금요일 말만 네네, 짧게. 어쨌거나 뭐 단타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약세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 매수해도 되나요?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예, 그럼 오히려. 살까요? 네, 일단은 살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살까 의견이요. 어떤 점에서 그 살까 의견, 그러니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근거.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조금 뭐 지난달 들어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제품 마진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점진적인 상승세에 따라서는 금호석유도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한 살까 의견은 아니고, 네네. 유가 상승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주가가, 그리고 뭐 지수도 사실 조정받아도 또 오늘 많이 오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살까 네. 의견이다. 네, 알겠고요. 다음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갈리긴 했는데 이게 금요일날은 조정을 확실히 시장 영향도 있었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양봉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했던 조정 구간, 7만원 네. 초반 구간이 도달하면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관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져갈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좋은 분위기다. 네. 수급 포함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와서 이런 거잖아요. 네, 오스템 맞습니다. 임플란트가. 네. 뭐 뿐만 아니고 관련된 뭐 치의료기 관련돼서 업체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인데 어때요? 뭐 향후 우리가 좀 가치 측면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듯이 아니면 LG전자 투자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들 종목에 할만한가요? 가능하다고 보는 게 가능하다. 일단 네.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의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인구 고령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는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셀리버리인데요. 셀리버리 두 분 다 좀 약간 세게 팔까 의견을 목요일날 드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여지없이 악플이 또 악플로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날 목요일날 흐름만 보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오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날 거의 25% 하락했나요? 다음날? 네, 맞습니다. 완전 네. 그쵸? 거의 25%지 24.95%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날 셀리버리 차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랜덤업 얘기를 드리면서 네. 알 수 없다는 걸 방향성을 알 수 없어서 그 부분 자체가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쵸. 지금 구간도 여전히 그런가요? 뭐 오늘도 시원하게 반등을 못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뭐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얌체군 같은 그러한 양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 국면이 좀 이번 달은 예상이 됩니다.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여기서 오히려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팔까 의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당첨되신 분 바로 좀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오늘 이형만 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이형만 님이요. 네네. 자, 이형만 님 축하드립니다. 자,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뭐 네. 생각하신 게 저랑 같았는지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일은 일단 하락 예상이었고 뭐 장기적으로는 상승이라고 보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날 얘기해드렸던 내용이랑은 일단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뭐 저랑 좀 비슷한 의견에서 선택을 해주셨는데 좀 잘 된 것 같네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일 하락 예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요. 시청으로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어 좋았고, 불확실한 미래는 수익보다는 위험에 대처하는 게 현명합니다. 메일 토크 형식인데 재미있고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빨강을 입고 나오셨고, 목요일날 파랑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벤트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빨간 옷 입고 나오신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께서 몇 점을 올리시느냐. 자, 첫 종목을 맞추시면 5점, 두 번째 종목 3점, 세 번째 종목 2점입니다. 다 맞히면 10점, 첫 번째 종목만 맞추면 5점, 이런 식입니다. 점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의 투자 의견, 살까 팔까 의견이 내일 맞는지 틀리는지의 기준은 종가하고 시가의 차이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살까 팔까 의견,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시황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늘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뭐 양매수, 기관과 외국인 모처럼 양매수요? 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네. 뭐 쌍끌이 매수, 쌍끌이라고 하죠. 매수 규모는 어땠나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많이는 매수는 하진 아니, 않았지만 예, 지난주와 달리 그 양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좀 뭐 안정적인 그런 이제 심리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매수 금액은 뭐 크게 크지는 않는데 의미는 없네요. 이제 기관 6천억 중에서 7,300원이 금융투자인 걸 보니까 대부분은 개인하고 밀접한 그런 네네. 금액인 것 같고, 어찌됐거나 보면은 오늘 시황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거,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인 거지, 기관이 매수한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네, 거예요.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정적으로 변했다. 이게 오늘 좀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좀 팔다가 어느 주식을 산 거예요?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로 뭐 시총 상위주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포트폴리오 지수 관점에서 좀 매수가, 한국 네네. 주식시장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고, 지금 아직 추세가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쨌거나 추세 저점을 회복한 것이지 돌아선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갈까요? 여기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라고 친다면 실제로 지금에서도 추경 매수 주식을 비중을 뭐 늘리거나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죠. 3200선에서 300포인트가 단숨에 떨어졌는데 반발 매수 정도일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빠졌던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설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게임스탑 관련된 공매도 개인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헤지펀드들이 네. 많이 손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를 좀 판단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긴축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긴축이나 미국 게임스탑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이고 오늘 반등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난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온 반등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좀 다시 상승 가닥을 잡아가는 건지 그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올랐던 이유는 15금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980억 위안 정도를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15금리요? 예.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15 리보 금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준금리와 비슷하게 시중에서 책정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금리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중국 쪽? 15금리는 이제 중국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성민 연구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학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하고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래 밑에 팀원들이 아니에요. 네. 밑에 팀원들이 아니고 네네. 그냥 일반 주린이도 많이 계세요.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네네네. 자꾸 그렇게 어렵게만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네.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구독 취소한다고. 예, 네, 중국의 쉽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하는 우려, 그러니까 유동성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풀 거라는 그런 안도감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에서 자금줄이 약간 좀 쪼일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우려가 완화되었다. 예. 그게 오늘 또 상승했던 네, 원인 그래서 미국, 일본, 네. 대만, 중국 다 오늘 중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분간 좀 안도랠리는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유동성 관련돼서 변동성이 커졌기 네. 때문에 짧은 박스권에서 설날까지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뭐 안도 랠리라면은 며칠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네, 안도랠리 조금 더 상승을 하면 3,200까지는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박스권에서 네, 또 내려오고 뭐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1위 1비 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오늘 저점이죠. 오늘 네네. 저점이었는데 오늘 저점 같을 때 좀 담아두고 또 좀 3,200선 가까워지면은 비중 좀 줄여뒀다가 뭐 그런 전략이 좋겠네요. 네, 짧게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요. 자, 먼저 셀트리온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누가 먼저 나올까요?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연구팀장님, 네네.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게임스탑과 유사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네, 이것도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 그런 수급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 선례를 봤을 때는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은 이제 골드만 창구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골드만 창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면 개인 수급은 또 아니네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공매도 청산 물량으로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 청산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2월 5일 날 최종적으로 그 중화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치료제로 승인을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호재거리도 있군요. 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럼 살까 의견이시죠? 네, 살까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레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위치예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레벨업을 못하고 꺾여버린다면 잘못하면은 진짜 뭐 음봉 며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레벨업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시간을 많이 나오니까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2월 5일이죠. 네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좀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투자자들 모두가 좀 레벨업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폭등이거든요. 못 봤던 가격대도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목표가를 뭐 얼마까지 만약에 레벨업이 된다면 다음 기에서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 그러면은 뭐 50만 원 이상까지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생각- 기는 50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 자, 어쨌거나 내일은 살까 의견. 네, 살까. 좀 이것도 아주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건 아니시죠? 일단 뭐 단기적 관점은 아니지만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이 양호해지고 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서려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략들을 짜면서 종목들 전략들을 짜면서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효 기간이거든요. 네네. 종목에 대한 유효 기간을 두고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뭐 익저가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 움직임이 없다면 정리를 하는 그러한 유효 기간을 두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했던 그런 이벤트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좋은 좀 오늘로 형성되는 좋은 기류들이 어느 유효 기간까지 잡혀서 레벨업이 되지 않으면 좀 정리를 할지. 저는 설 전까지라고 좀 보고 설 있습니다. 전까지요? 네, 다음 주 예전에 그러면 한 뭐 화요일 화요일까지 예전도 보면은 연휴가 길면은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 설 지나고 확실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효 기간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유효 기간 측면에서 빠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좀 그럼 차라리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월 5일까지는 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원하신다, 안 한 요거 조금 뭐 변동성 때문에 좀 위험할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설 전에가 오히려 뭐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자, 셀트리온은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네, 관심도가 높으세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괜히 애매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딱 잘라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까 의견입니다. 왜 살까 의견이시나요? 앞서서 뭐 팀장님이 좋은 내용도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 28일 날, 네, 28일, 어, 1월 28일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이제 램시마가 이제 캐나다 보건부에서 네. 이제 치료 판매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뭐 이제 캐나다 쪽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장점이 병원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뭐 약국을 통해서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램시마 관련해서 매출이 캐나다에서 좀 늘어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서 좋은 내용에 더해서 이 내용까지 더해진다 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지금 좀 오히려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램시마 모멘텀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사실 뭐 어느 정도 되어 오긴 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로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료 소멸보다는 앞으로 추가 모멘텀? 네, 모멘텀으로 실적적인 개선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 밖에? 그 밖에도 뭐 저도 공매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워낙 지금 이번 주에 강하기 때문에 단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사실 뭐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더 많이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뭐 지난주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도 봤을 때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정고점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수급도 좋고 이슈 나오는 것도 좋고 네. 정고점 돌파가 임박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살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 만약에 시가가 내일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 김진웅 선임연구원이 5점을 배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어떻게 점수 계산이 되는지.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남겨주셔야지 됩니다.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무효고요. 그리고 수정을 하시거나 지우고 다시 올리신 글들은 저희가 찾아서 추첨해서 제외하니까요. 꼭 명심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저는 팔각윤입니다. 헷갈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자, 이어서 NX입니다. NX 대표적인 가구죠. 한샘하고 좀 부엌 가구에서도 최근에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아, 기세가 뭐 대단하네요. NX의 기세가 엄청 대단합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한 달여 동안 또 주가가 아주 뭐 2배 정도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옛날에 8,700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었나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2015년도이죠.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주택 공급 뭐 확대 정책 그리고 주가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좀 같이 덩달아 올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좀 부진했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공급책보다는 주택에 대한 억제책을 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물량 감소에 따라서 실적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최근에 정치 이제 뭐 장관도 바뀌고 하면서 정책 방향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네네네.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오르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또 뭐 전반적으로 건설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 인구 감소 얘기 나오고 있고 고령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택을 그렇게 계속 많이 지으면은 집값 잡는다고 집만 많이 당장은 뭐 해소되겠지만 이게 주택이 10년, 2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50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나중에 그럼 50년 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50년 후에. 네. 한 2070년이죠. 70년. 그때 진짜 인구가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상당하죠. 일본을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집을 지어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뭐 일본도 보면은 그 도쿄를 제외하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아파트 유령 도시라고 할 정도로 빈집이 많거든요. 유럽이 심각하죠. 영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급책만 쓴다라고 해서 이게 단기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급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이 수요 요거를 어떻게 분산하느냐 이게 가장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억제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영끌이라고 하죠. 뭐 20대, 30대까지 영혼을 끌어다가 주택을 살 정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뭐 공급책을 계속해서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 지금 선진국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봤을 때 유령 도시가 나오고 있고 그게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정권이 5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크지 않나. 그 시기에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하거나 급등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다음 정권을 잡기에는 불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측면이 이게 있죠. 그리고 그 부동산 시세가 붐이 일고 있을 때는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시세가 계속 올라요. 거래를 계속 늘려줄 수 있는 네. 기회를 주거든요. 네. 오히려 침체되어 있을 때 공급을 해두는 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은데 좀 이런 측면을 보면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저도 이제 좀 집값이 올라서 안타까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뭐 늦었다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50년 후면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 이제 손자가 중심이 된 사회일 텐데, 그때 정말 황폐한 도시들, 유령 도시들, 수도권에 그런 거를 물려줘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들이야 죽고 없겠지만, 본인들 죽고 없겠다고 당장 뭐 정책에서 인기 끌겠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우리들이 사실 집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집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데 이거를 자, 오늘은 종목 부동산이니까 나중에 부동산 특집에서 다시 다루도록 네. 하겠고요. 일단은 네. 설 전에 뭐 주택 공급책,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네. 눌리면 매수해도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책 이슈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도 정책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살까 의견, 팔까 의견. 내일은 이제 팔가 의견. 내일은 팔까 의견. 오히려 눌렸을 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나. 내일은 팔까 의견이지만 눌리면은 매수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좋겠다. 네. 일단 내일만은 좀 팔까 의견.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욱 손님 연구원 나와주세요. 자, 지금 뭐 부동산 전체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정책 관련돼서? 본인이 생각하는 현명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일까요? 사실 저는 공급을 늘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네. 오히려 아무래도 지금 뭐 2017년부터 계속해서 정책을 내놨던 걸 보면은 오히려 과세적인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손해를 안 보려면은 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임대 수수료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좀 세금적인 부분을 재편한다 했을 때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좀 전가된다.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공급보다는 네, 그렇게는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NX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하는 게 중장기까지 보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시장 이슈 대비해서 뭐 몇 달 들고 있기에 어떨까요? 이게 지금 뭐 대략적인 차트 흐름이 거의 이제 작년에 뭐 풍력, 태양광 이쪽 신재생 에너지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이 탄력 시세가 죽으면은 네. 최소한 반년 정도는 흐름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년 정도 흐름이 저조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담아 나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는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좀 당장은 몇 달만 놓고 매수해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있다. 지금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내일 살까요, 팔까요? 내일만은 일단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팔까 의견 같으시네요. 의견이 지금 나선님 네. 연구팀장하고 의견이 같으신데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이제 내일 살까 팔까에서는 두 분 다 팔까 의견으로 같으시지만 좀 몇 달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나성민 연구원께서는 아무래도 좀 올라갈 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반면에 우리 김진우 선임 연구원께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일단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긴 크게 한데 위험하지는 않다. 근데 점점 꼬리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일단 지금과 같은 시세는 나오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네,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최근과 같은 급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다소 뭐 눌릴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으니 네. 그거 그런 측면으로. 감안해서 그래도 한 반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냥 하반기에나 좀 노려보자. 네. 하반기에 노려볼 종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은 마지막 종목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이 주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팀장님, 네. 그 일양약품이 한때 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주가가 팍팍팍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뭐 한 5-6배 정도 올랐었죠.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무너져 있나요? 아, 네, 일단 일양약품에서 그 골수성 백혈병 치료 슈펙트 관련해서 네. 작년에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내렸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언급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 물량들이 오히려 다른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치료제, 백신 쪽으로 넘어갔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인데 작년 초로 비하면 이제 아직은 좀 높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에요, 지금.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제로 일양약품에서 내세운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물론 여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슈 따라서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제약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상 이게 뭐 약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임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언론으로 떠벌리고 떠들어대는 그런 회사 주가들은 많이 올랐다가 또 뭐 내려오겠지만은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좀 뭐라 그럴까, 깔끔하게 하는 거거든요. 좀 제가 볼 때는 정도를 지켜서 플레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관리가 안 되고, 네, 오히려 정도를 지키지 않고 막 그냥 좀 주가 이슈용으로만 막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보통 치료제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언론에 플레이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를 해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양약품은 사실 뭐 조금 약하죠. 러시아 쪽, 뭐 유럽이나 다른 어떤 국가나 뭐 북미 국가들이 아닌 러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정도를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면 뭐 슈팅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을 좀 내일 살까? 네, 내일 살까 의견이시고. 네. 자, 그러면은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점이 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절반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할까요? 지금 이치면? 보통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뭐 반토막 이상이 난 다음에 되돌림 현상들이 좀 있는데, 보통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뭐 32% 정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뭐 전고점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어렵다. 있고, 무리가 좀 있지만 뭐 7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단기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있습니다. 32% 정도 되돌리는 네. 수준의 흐름은 기대해볼 만한 하지 않을까. 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진웅 선임 연구 나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까 의견. 팔까 의견이요. 여기서 두 분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데 왜 팔까 의견이시죠? 아무래도 뭐 슈펙스 재료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요. 네. 사실 오늘도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단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직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물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다라고 네. 가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 뚫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 수급상? 그러면 팔까? 죄송합니다. 잠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끊겨서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업로드로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끝났거든요. 마무리인데, 자, 뭐 우선은 수급 내용 때문에 일양약품 팔까 의견이신 거죠? 수급과 관련된 부분 저항이 너무 세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네. 뭐 사실 지금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좀 매도세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강력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뭐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이거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당장 한 번에 상승 추세를 돌리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올라갈 때 팔가 의견을 주시는 거고, 네. 그러면 차라리 좀 내려와서 바닥을 찾으려면 기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안정을 찾으려면.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좋겠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연구팀장님 의견, 나성민 연구팀장님 의견은 단기적으로 내일 살까 의견이시고, 그 다음에 김진성님 연구원 의견은 오히려 좀 저항이 크다, 단기 저항이 크다, 팔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벤트에서는 김진웅 선임연구원의 오늘 점수를 내일 10시까지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댓글로 좀 좋은 내용하고 같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벤트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 상품권 10만원입니다. 선정되신 분은요. 아직 댓글 참여를 그렇게 많은 분은 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확률상 지금 참여하시면은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연구원들이 종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많이 준비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바람은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희 종목 분석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어떤 바탕이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더 좋은 열심히 분석한 종목 분석을 올리도록 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